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을 보고 있으면 한마디로 정말 개판이다 이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약간 조금 뭐 개판이란 말이 그러면은 수준을 높여가지고 아사리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지금 뭐 대선이 몇 번째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보, 보수 뭐 어느 쪽이든지 간에 다 필요한 존재죠. 그렇죠? 뭐 한쪽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또 전 세계적인 어떤 시대 흐름 이거에 맞춰 가지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진보 쪽도 진보 쪽 나름대로 뭐 사회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내놓고 보수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고 이렇게 정책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공론화 장소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토론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도대체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기억을 조금 되짚어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보수는 보수적인 정책을 내놓고 진보는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서 양쪽의 어떤 그 입장을 이렇게 뭔가 비교해 보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문재인 때 들어서면서부터는 아예 이런 게 사라진 것 같아요. 철저하게 그냥 그리고 그게 이제 끝을 찍었던 게 이재명 대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의 대선 아니었습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온통 이제 그다 도배가 됐었죠, 그렇죠? 이재명은 이재명 나름대로 뭐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얘기로 도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뭐 윤석열 대통령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 온통 이제 그 뒤덮이다 보니까 이번 대선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을 넘어서 가지고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정말 아사리판 가운데 이런 아사리판을 정말 더 개판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 주자가 박지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박지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만 그 별명 가운데 제가 가장 공감이 되는 거는 늙은 여우라고 하는 별명이거든요. 나이가 지금 뭐 몇 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작에 이제 그 대한민국 정치판을 떠나가지고 손주들과 이렇게 화평하게 그리고 또 가족 안에서 살아가기에도 충분한 그런 나이인데 얼마나 도대체 권력을 바라길래 노욕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정말 권력을 바라길래 아직까지도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 바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제가 도대체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박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대중의 무슨 뭐 적자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노무현 때 뭐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김대중을 거쳐가지고 문재인의 이제 사냥개 노릇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는 게 박지원 아닙니까? 솔직히 문재인 입장에서는 박지원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찰 것 같아요. 그렇게 나한테 밑에 있기 위해 가지고 뭔가 국정원장 직함이 됐거나 이런 거 받기 위해 가지고 애를 썼던 양반이 나이 지긋하게 먹고 결국에는 이재명 또 밑에 가가지고 배지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저렇게나 빨아제끼 낸다. 얼마나 문재인이 이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겠습니까? 그 문재인조차도 혀를 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박지원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로 노욕에 빠지면 이렇게 추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이번에 박지원이 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통한 소식통으로 확인을 했다. 이재명 대법 무죄 확정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카톡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밭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밭글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내용 나오는 거. 밭글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밑에 있는 내용이 조금 신빙성 같은 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거를 많이 이제 그 퍼뜨리고 또 많이 퍼지게 되는데 정통한 소식통 이것도 거의 90% 이상 그냥 개구라라고 보면 됩니다. 박지원이 지가 뭐라고 도대체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가지고 대법원 무죄가 확정이 됐다 이런 소리를 짓거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 자체로 엄청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까지 지금 뭐 아무런 판결도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무죄가 확정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나 대법원 대법관들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박지원이 사실상 대법원과 내통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특정 어떤 사람과 내통해 가지고 판결 결과를 미리 알고 있고 실제로 그거대로 판결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법부일 수가 없는 것이죠. 박지원의 그냥 그 하수의 뭐 이런 하수인 노릇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대선을 지금 코앞에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이거를 뭔가
종식시키기 위해서 지지자들한테 흔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무죄 확정이 맞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라고 한다면 이거만큼 심각한 선거 개입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가짜 뉴스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얘기를 지금 박지원이가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통한 소식통에게 들었대요. 어떤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원심무죄 확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누군가가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것으로 고소를 한다. 박지원이가 수사받으러 가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 그런 얘기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옆집 개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라고 하는 건 비유라서 그런데 옆집에 있는 뭐 김아무개 씨, 뭐 이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들었어. 뭐 이 사람이 나는 정통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지 입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거 어떤 경우라도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원심무죄 확정이 될 것이다 라고 대법관한테 들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겠지만 정통한 소식통 아무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통한 소식통한테 들었다 이러면 처벌받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짓거리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재명의 개딸들이 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으로 이거 대법 확정 판결 나와가지고 나가리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라고 지금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컨트롤하기 위해 가지고 아무 말이나 지금 갖다 붙이면서 정통한 소식통도 없는데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면서 아무 소리나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는 조희대 대법원장, 그다음에 박영재 대법관을 통해 가지고 신속한 재판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딸들도 두려움에 떠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영재 대법관도 김명수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 차장을 했기 때문에 나도 조금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판사는 다르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아무 소리나 하는 겁니다.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그런 식으로 임명했던 박영재 대법관에 대해 가지고 박영재도 그렇고 조희대도 그렇고 신속한 지금 재판 얘기하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인데 뭐 별거 없어. 아무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거랍시고 얘기하고 있는 게 지난번 헌재 결정입니다. 윤석열 헌법재판소 주심재판관이 정영실 재판관 아니냐. 그분도 보수고 보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그렇지만 그분이 작성한 판결문이 얼마나 정확하고 쉽고 명문 아니냐. 그때도 내가 듣는 바가 있어서 절대로 무조건 8대 0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내 말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파악한 소식통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원심 확정 무죄가 된다. 이렇게 본다. 그런데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너무 민감한 반응이나 간섭하고 개입하는 그러한 일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차지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완벽하게 지금 선동의 구조를 정확하게 따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같은 경우는 약간 양보적으로 약간 뭔가 절제하듯이 그런 식으로 멘트도 붙여주고 그리고 중간에 같은 경우는 아무런 지가 파악한 소식통 누군지 밝히지도 못하겠죠. 없는 사람이니까 지 머릿속에 있는 또 다른 자아일 테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인용의 형태를 통해 가지고 무죄가 된다라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냥 내뱉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좀 비슷해 보이는 사건 내가 그때도 헌법재판관 8대 0 만장일치 나온다라고 하지 않았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될 거란 얘기를 박지원이 혼자만 했습니까? 박지원이가 무슨 뭐 어디에 정보를 듣고 한 겁니까? 지 그냥 희망사항을 갖다가 떠들었던 거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세 단계가 정확하게 뭐다? 정통적으로 대중들을 선동할 때 써먹는 기술인 거예요. 명확하고 그리고 또 다행인 것은 대중들은 이거를 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 6,147명이나 공감을 눌렀고요. 지금 대법원 내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게 지금 5,800분이나 동의를 하고 재판 전에 재판 결과를 아는 놈들이 왜 있지? 투명하다 투명해. 이거 중대범죄라는 거 모르냐? 판사 결정을 미리 내통해서 서로 주고받았다라는 거는 중대범죄 아니냐? 무죄 확신하면 오늘이라도 선고하면 되겠네. 이런 식의 지금 압도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재명이 됐거나 박지원이가 됐거나 이런 또라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또라이 같은 이런 인간들이 활약을 해주면 활약을 해줄수록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을 지지를 못하겠다 얘기하고 있는 60% 가까이 되는 국민들은 이재명한테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지금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저런 식으로 떠벌리고 댕기고 박지원이도 그거 빨아제끼 되면서 아 내가 이제 드디어 또다시 대통령에서 한 자리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망상에 빠져 있는데 한번 두고 보자고요. 저런 식으로 아무 소리나 짓거린 거 그거에 대한 결과가 고스란히 6월 달에 대선 결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